안녕하세요. 주플레르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초를 곁들인 센터피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이 나무 가지를 오아시스에 둥글게 두르고 가운데 초를 꽂은 센터피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정금인데요. 열매와 잎이 모여있는 모습이 굉장히 촘촘하고 가깝게 뭉쳐있다고 해서 그 모습이 다정하다라는 뜻으로 다정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제주도에서는 사랑나무라고 불리기도 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위기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줄 라그라스,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소재이죠. 스위트피, 아네모네고요. 그리고 오늘 메인 꽃이 될 이 꽃은 라넌큘러스죠. 라넌큘러스 중에서도 하노이라는 꽃을 가지고 왔고요. 살짝 피치 톤이 도는 크림색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은엽 아카시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설류,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를 장식할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나무가지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발이라고 하나요? 발같이 나온 이 나무를 풀러서 지금 오아시스보다 살짝 높은 길이로 일정하게 잘라놨고요. 그리고 초, 오늘 우리가 오아시스를 나무에 두를 때 가장 필요한 소재가 이제 고무줄이고요. 고무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무 가지들을 고정시켜줄 리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아시스는 기존의 오아시스의 절반 사이즈를 준비했고요. 이제 이 모서리들을 좀 정리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뭐 딱 맞는 사이즈가 없으시면 그냥 모서리만 가볍게 자르셔도 되고, 뭐 집에 이런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면 대시고 가볍게 눌러주시면요, 이런 모양이 생기죠.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은 딱 맞는 사이즈가 분명히 없으실 거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고, 그냥 사각이 아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두리뭉실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상관이 없어요. 모서리 부분을 계속 없애주면서 이 오아시스를 좀 동그랗게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아시스를 동그랗게 잘라놨는데요. 이제 이 나뭇가지를 오아시스에 둥글게 둘러줄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고무줄을 이용합니다. 고무줄을 오아시스 가운데에 편하게 걸쳐 주시고, 자, 나뭇가지를 고무줄 안쪽으로 해서 둘러 주시는데, 그냥 차례차례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서 했으면 반대쪽에서 잡아주시면 그 나뭇가지들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단단하게 묶여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방으로 고무줄을 살짝 당겨가면서 놓으시면 되겠죠. 이제는 편안하게 나무 마치 울타리를 만드는 것처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높낮이가 일정하게 깎은 듯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도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나뭇가지가 바닥과 너무 뜨지 않도록 바닥에 꾹꾹 눌러주시면서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고무줄을 제거를 할 텐데요. 고무줄을 제거하는 방법은 고무줄을 살짝 밑으로 좀 내리시고요. 우리 이제 고무줄이 없는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리본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내추럴한 느낌 주시려면 노끈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우리가 늘 사용했던 샤머드 끈도 괜찮고요. 오늘 이 기둥과 꽃을 저는 중간적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제 크림색 톤의 리본을 묶어줄 거예요. 이 리본을 묶을 때 이런 천으로 된 리본은 탄성이 좀 없기 때문에 꽉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꽉 묶으시고 필요 없는 선들을 잘라주시고 그리고 고무줄은 아까우신 분들은 밑으로 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잘라서 제거하시면 이렇게 깔끔한 나무의 원통이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꽃을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꽃을 꼽기 앞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초를 꼽아 줄 텐데요. 자, 가운데 두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꽃들을 요 초를 주변으로 동그랗게 꼽아 갈 텐데, 꽃이 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옆에서 받아주는 느낌들도 필요하니까 꽃들 얼굴을 살짝 조정하면서 꼽으시면 되겠죠. 라넌큘러스 같은 경우는 대가 좀 무른 편이에요. 아네모네도 그렇고요. 이렇게 대가 부드러운 꽃들은 보통 우리가 꽃을 꼽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꼽잖아요. 뾰족하게 들어가도록. 그런데 줄기가 무른 꽃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끝부분이 더 너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면을 그냥 직각으로 두시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사이드를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하노이를 다 꼽아 줄 거고요. 자, 앞을 볼 수 있도록. 자, 지금 이 나무 기둥이 오아시스보다 높기 때문에 아마 꽃을 꼽으실 때 조금 힘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시려면 오아시스와 똑같은 높이로 나무를 자르시면 꽃을 꼽기는 좀 편안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나무의 느낌을 더 많이 강조하고 싶어서 저는 길이를 살짝 높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노이를 다 전반적으로 오아시스를 채우는 느낌으로 다 꼽아주었고요. 이제 그 빈 사이사이를 스위트피를 이용해서 조금 더 유철감도 주고 좀 이렇게 볼륨감을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스위트피 같은 경우는 꽃이 아래서부터 위로 피기 때문에 이제 다듬으실 때는 가장 밑에 있는 꽃들이 좀 시들 수도 있으니까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시고, 스위트피가 하노이 사이에서 약간 묻히듯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 사이에서 마치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있는 꽃들은 밖으로 튀어나가게 하셔도 되고 안쪽에서부터 꽂아주시면 공간도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느낌을 살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꽃을 이렇게 꼽으면서 꽃 얼굴을 이렇게 건드리는 모습을 보실 텐데 굉장히 살살 만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꽃잎이 여린 것들은 만지다 보면 좀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살살 다뤄주셔야 돼요. 시든 건 언제나 가장 깨끗한 상태로 다듬으시고요. 돌려가면서 비어있는 곳을 찾으셔서 꽃의 얼굴이 바깥쪽을 보도록 채워줍니다. 이렇게 스위트피를 전반적으로 꼽아줬고요. 이제 아네모네로 뭔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요. 아네모네는 이렇게 안이 검은 술이 있고,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요런 옆에 잎이 있는데 이 잎이 아주 예쁘거나 굉장히 작거나
이거 자체로 장식이 있을 때는 그 상태를 유지하시지만 보통의 경우 아네모네는 요 밑에 있는 잎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잎을 따다가 요 목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오아시스보다 나무의 기둥이 더 높기 때문에 길이를 어느 정도 충분히 남기셔야 꼽을 때 오아시스에 이 줄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정금과 이제 은엽 아카시아 그리고 이제 설류 나머지 소재들을 채워줄 텐데 다정금 같은 경우는 이 열매가 굉장히 검은 좀 드문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다정금은 이 자체로도 사실 자연스러운 광택이 있지만 간혹 겨울에 나오는 소재들이 좀 바짝 마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광택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건 이제 관엽에 뿌리는 광택제인데, 자, 광택제를 살짝 뿌려주시면 이렇게 약간 보석처럼 반짝반짝한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광택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어떤 그런 희끗한 느낌은 사라지고 더 본연의 색깔이 많이 살아나죠. 그래서 이런 광택제도 뭐 이걸 위해서 구입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사용하시면 예쁜 색깔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 안에 있는 검은 술과 이 다정금의 검정 열매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좀 색감을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뭇가지와 꽃 중간에 걸릴 수 있도록 꽂아주시고요. 길이를 늘 충분히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사실 지금 공간은 충분히 다 찼지만 살짝 옆에서 봤을 때 나무 틈 사이로 오아시스가 보이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면 은엽 아카시아를 가지고 그 공간을 메워줄 텐데요. 오늘은 그린 소재의 느낌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옆에서 보시고 자, 이렇게 은엽 아카시아까지 꼽아줬고 초를 켰을 때 이 촛대가 너무 덩그러니 남지 않고 이 주변으로 좀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설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이 나무 기둥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소재의 느낌이기 때문에 곁들여질 때 좋은 소재가 될 거고요. 자, 길이는 초보다 더 높아도 되고 초만큼만 오셔도 되고요. 꽃을 살짝 얼굴을 다치지 않게 밀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설류는 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이런 라인감들이 있잖아요. 이 라인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초와 너무 부딪히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전체적으로 설류가 다 들어갔고요. 이제 겨울이니까 좀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도 이 설류와 꽃의 중간적인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는 라그라스를 꼽을 텐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프리절브드 된 소재이고요. 꼭 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깊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오아시스에 고정이 돼서 얘네가 흔들리지만 않을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 라그라스의 본연의 예쁜 선들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너무 일정한 길이가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초가 안으로 타긴 하지만 이런 라그라스는 불에 닿으면 금방 타버릴 것 같으니까요. 좀 초와는 거리를 두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자, 가운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꽂으시는 것보다 가운데도 있으면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선이 있어도 더 풍성해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길이를 짧게 하셔서 꽃 얼굴을 살짝 젖히시고 꼽아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를 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를 곁들인 센터피스 만들어 봤는데요. 하늘을 보내면서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크고 작은 노력들이 분명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밑거름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올 새해는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거든요.